우리 지난 시간에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형의 대칭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내용 많이 배우면요, 우리의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선대칭 도형을 먼저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도형이 하나 나와 있고요. 가운데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요,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직선을요, 바로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칭축을 따라서 포개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겹치는 편을 대응편, 또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면서 다시 찾아볼게요. 대칭축이 무엇이다? 그렇죠. 이 도형을 겹치도록 하는 이 직선이고요. 또 대응점은 접었을 때 겹쳐지는 바로 이 점이 되겠고, 대응변은 그렇죠. 이 변들과 같이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이죠. 또 대응각은 그렇죠. 여기에 표시된 각과 같이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성 요소들 잘 기억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비법. 선대칭 도형은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죠. 그래서 대칭축을 따라서 자른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대칭축을 따라서 잘랐을 때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그렇죠,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합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고, 그때의 그 직선이 바로 대칭축입니다. 그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게 하는 직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직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칭축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접었을 때도 가능하고 이렇게 접었을 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모두 두 개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오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각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칠 수 있고, 또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생각했을 때 우리는 총 5개의 대칭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각형도 살펴볼게요. 자, 이 사각형을 완전히 겹치도록 하는 직선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가로, 세로로 접어볼 수 있겠고, 또 대각선으로 접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4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칭축과 관련된 내용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칭축이 여러 개일 때요, 대칭축은 항상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요, 도형이 나와 있고 그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이 몇 개인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대칭축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 도형을 완전히 겹치도록 할 수 있는 직선이 모두 몇 개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도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대응변이 뭐예요? 그렇죠. 선대칭 도형을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겹치는 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는 항상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변, 리을, 디귿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고, 또 변, 기역, 미음의 대응변은 변, 리을, 미음이니까 두 변의 길이도 같은 것이죠. 다음으로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대응각은 이 직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이니까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도 같겠죠. 그래서 각 미음, 기역, 니은과 각 미음, 리을, 디귿의 크기가 같고요. 또 각 기역, 니은, 비읍과 각 리을, 디귿, 비읍의 크기도 같은 것이죠. 대응각이니까. 자, 그리고 또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있죠. 자, 이 선분은요, 대칭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있죠. 자, 이 선분이 대칭축이
그렇죠. 이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대칭 도형의 네 가지 성질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그럼 이번에는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여기 선대칭 도형 대칭축과 선대칭 도형의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선대칭 도형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먼저요, 여기 점 니은에서 대칭축, 미음, 비읍의 수선을 그어서요, 대칭축과 만나는 점 찾아서 점 시옷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수선의 선분 니은 시읒과 길이가 같은 선분 이응 시옷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니은의 대응점을 이응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대응점을 찾아주는 것인데요. 대응점을 찾기 위해서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눈다라는 성질을 이용했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또 이번에는 또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줄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점 디귿에서 여기 대칭축까지 이 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길이가 같은 선 하나 더 그린 다음에 대응점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표시한 선끼리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선대칭 도형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들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응점을 찾을 때는 그렇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도록 점을 찍어주고 마지막으로 선대칭 도형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선대칭 도형 그리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우리 다음으로 점대칭 도형도 알아볼게요.